안녕하세요. 지금 연휴 첫날 아침인데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잠깐 밖에 나가서 황금 같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최근 봤던 리포트들 다시 자세히 보면서 공부하던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예정에도 없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제가 영상을 찍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외 없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이 기업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섹터 지금 떨어지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사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 올리는 분들 특징이 기업, 산업, 섹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 섹터,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저런 질문은 하지 않죠. 이해도가 있다면 자기 아이디어가 맞는지 방향성이나 기업 영업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것이 궁금하겠죠. 이해도가 낮은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근본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그 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공식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가 약간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업의 해자나 경영진, 기업 판단법 같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하는 이야기의 다음 것들이에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그 다음 해자나 경영진 판단 같은 게 가능하고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이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늘린다고 하고 지금 증시에 전기차 섹터가 막 가니까 전기차 섹터에 들어있는 회사들은 미래가 창창한 것 같고 그냥 평생 모아가면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데 기업들이 좋아 보이고 그럼 장비나 소재들 많이 쓸 거니까 좋겠네 라고 생각할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업을 보는 틀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에요. 2차전지 섹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반만 맞는 것인지는 영상을 다 보시고 뒷부분에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기업을 보려면 정말 모든 기업 공통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 Q, C 이 세 가지가 완전 기본이에요. P는 가격, Q는 수량, C는 비용이에요. 물론 시장의 트렌드나 대외 변수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무조건 기본입니다. 기업을 보실 때 세 가지 모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피터 린치가 하나를 따라갈 수 있으면 이익을 추적하라고 했는데 또 다른 대가는 매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의견이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이익을 뽑는 공식, 이익의 방정식이 P 곱하기 Q에서 C를 뺀 거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 매출이 되고 거기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결국 매출을 추적하면 이익까지 쭉 이어집니다. 비용 통제도 매출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결국 이익을 보라는 말은 매출이 중요하다는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이런 P 곱하기 Q-C에 대한 공식을 빨리 내재화하고 틀을 갖출수록 그 다음 발전이 있습니다. 그럼 P, Q, C는 공식인 것은 알겠는데 뭘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온 산업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더보기 쪽에 링크를 걸었거든요. 한번 보고서 전체를 정독해 보세요. 상당히 잘 쓴 보고서고요. 비록 음식료 산업을 분석한 보고서지만 확장해서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한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최우선으로 보는 것은 이익이 막 늘어나는 기업이죠.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서 수량, 그러니까 시장 수요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비용 통제까지 탁월한 회사가 있다면 성장률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당연히 시장에서 평가받는 멀티플, 그러니까 적정 수준의 PER 또한 굉장히 높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기업은 가격이나 수요 측면에서 한쪽만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회사입니다. 경쟁자가 많아서 가격은 못 올리는데 시장 수요 자체가 폭증하는 회사나 제도적이나 지리적 한계로 회사가 소화할 수 있는 수량의 한계가 있는데 그 덕분에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회사가 그런 예고요. 그런 회사들의 이익 성패는 다른 한 요소 C, 비용에 의해서 결정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중에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P의 상방이 막혔는데 Q가 늘어나는 경우에서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열의한 기업은 뭐냐면 사양 산업에 있어서 수요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데 가격도 못 올리고 비용도 고정 비용 위주라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 레버리지가 역으로 들어오는 기업이에요. 영업 레버리지 이야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따로 영상을 다음에 만들어 볼게요. 쉽게 말하면 매출이 줄어드는데 전기세나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가서 적자가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업은 매출 빠질 때 아주 박살이 납니다, 이익이. 제가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적자가 가속화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딱 그 케이스예요. 위에 직전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기업을 볼 때 이렇게 P, Q, C에 대입해서 봐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각 요소별로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기업을 봐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P를 보겠습니다. 가격.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이 무조건 좋겠죠. 맘대로 혹은 의지가 있다면 기간을 두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은 매우 좋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력이 있는데 그 기술력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 이 기업은 P를 아주 한도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겠죠. 신약의 경우가 이런 예예요. 신약.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PQC는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와, 신약 이게 최고네, 신약 할 수 있는 뭐 바이오 섹터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예로는 시장의 경쟁자가 다 죽어버려서 독점이 된 경우예요. 시장에서 이 기업밖에 생산하는 곳이 없다, 혹은 시장 전체를 봐도 플레이어가 몇 개 안 된다 라고 하면 수요가 견고하다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비교적 수월하겠죠. 아니면 신제품의 개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살짝 올리는 것이죠. 신제품까지는 아니지만 프리미엄 제품군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올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경제적으로는 가격 차별이라고 하거든요. 충분히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층에게 높은 가격을 뽑아낼 수 있는 제품을 따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유제품으로 이야기해본다면 유기농 우유, 유기농 치즈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그 가격 컨트롤하는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이익을 늘린다는 측면도 있지만 방어적으로 생각해보면 C, 그러니까 비용단에서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길 경우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 다음 Q를 볼게요. Q는 수량,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해요.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흔히 메가 트렌드라고 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전기자동차, 온라인 쇼핑, 노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뭐 이런 것들은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죠. 증시의 큰 흐름을 그리는 것들은 이런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메가 트렌드 같이 큰 흐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 수요적 성장을 크게 하려면 해외로 나가야 하죠. 수요가 커지는 것도 당연히 Q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K-팝, 뭐 불닭볶음면, K-뷰티라고 하는 화장품, 이런 것들 다 해외 진출에 의해서 Q가 커지는 것이에요. 수출이 아니더라도 히트 상품, 뭐 그동안 없었던 신제품의 등장, 뭐 이런 걸로 수량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보톡스 이런 것들이 그렇고 아주 고전적으로는 롯데칠성의 2% 부족할 때 자일리톨검 이런 게 아주 고전적인 예가 되겠죠. Q를 볼 때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Q가 늘어서 이익이 증가하려면 P가 빠지지 않아야 하고요. C,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양말같이 모두가 할 수 있는 물품은 파는 회사가 수량을 늘리겠다고 가격 경쟁이 붙어버리면 P가 빠져버리겠죠. Q가 늘고 P는 빠지니까 수량이 크게 늘어나면 매출 자체는 올라가겠지만 이게 영속성이 없습니다. 상대방도 가격을 같이 내리게 되면 매출이 다시 원상복구 돼버려요. 가격 경쟁이 의미가 없고 제살 깎아먹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Q가 아무리 올라가도 P에서 하방 압력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언론에서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P와 Q를 같이 봤을 때 P와 Q 양쪽에서 모두 상승작용이 나오는 섹터나 기업이 보통 해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이런 분야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늘어나는데 경쟁자가 진입을 못해서 Q 상승을 온전히 먹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제품 가격까지 슬금슬금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그러면 Q와 P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본주의적 파괴에 의해서 후발주자가 등장하거나 가격 조정 능력을 잃기 전까지 이런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주가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하겠죠. 보톡스 시장 개화기가 이런 경우였어요. 해자가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기업을 잘 보시면 대부분 Q와 P를 통제하는 능력을 지닌 기업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기업의 해자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겠다 하면 P와 Q까지만 봐도 큰 틀에서 방향성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까지 보셔야 기업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PQC에 대한 이해가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는 각종 정보들이 속속 매칭이 될 겁니다. 아, 이거는 P에 대한 것, 이건 Q에 대한 것. 그러면 이 기업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생겨요. 그게 생겨야 초보자들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C를 보셔야 기업 이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요. P와 Q는 매출이잖아요.
C, 그러니까 비용은 영업 레버리지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따로 해야 돼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이야기는 따로 하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비용에는 변동비, 고정비가 있잖아요. 변동비는 생산을 할 때마다 같이 투입되는 비용이고 고정비는 생산과 상관없이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비용이 되는데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비용 부분이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P와 Q 분석의 일관성을 지닙니다. 비용이 미친 듯 움직여버리면 이익도 심하게 움직여서 기업 분석과 투자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 아주 초반 영상에 초보자들은 원재료 가격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 기업은 제외하고 생각하자라고 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 비용단에서 그런 기업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원재료 중에 원유, 가스, 곡물 같은 자원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은 사실 이익 예측이란 게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냥 원재료 가격에 따라서 이익이 춤을 춰요. 추세성이란 게 없습니다. 정유 같은 섹터 움직임을 보시면 참 어렵죠. 완전 초심자들 중에 정유 섹터에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힘든 싸움을 스스로 선택하는 꼴이에요. 자, 비용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정비예요. 고정비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들어가는 인건비, 임차료, 전기세, 수수료 같은 것들이라 매출이 늘면 매출 단위당 비용 부담이 확 낮아지면서 이익단이 폭증을 해요. 그리고 고정비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도 생기는데 투입 원재료도 필요 없는 회사들이 특히 좋죠. 플랫폼 기업들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통 중무장대 제조업이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비용 측면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을 이해해야 이익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찍어 볼게요. 이렇게 P, Q, C 방정식이 다 이해가 돼야 비로소 다른 요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꼭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기업이 PQC에서 개선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익이 폭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이익이 폭증하면 이익에 의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증가분 뿐만 아니고 시장 자체에서 그 기업을 평가하는 멀티플, 그러니까 PER 배수 자체가 증가해서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익과 멀티플 쌍둥이 엔진을 달고 몇 배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전에 기업을 분석하는 기초라고 올린 영상의 한 부분이에요. 인기는 겁나게 없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이거든요. 링크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영상 초기에 전기차 보급 증가에 의한 2차전지 분야 기업들 미래가 창창할 것이다 라는 이슈에 대해 반만 맞다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저 말에서는 가격과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래요. 2차전지 분야와 전기차 분야는 확실히 Q는 폭증할 거예요. 근데 P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기업별로 처한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C까지 보면 그냥 천지 차이가 나요. 지금은 테마니까 그냥 다 오를 수 있는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금방 손실 나고 손실 나도 왜 자기가 손실 났는지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투자에 발전이 없습니다. 꼭 P, Q, C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다시 말하지만 이게 돼야 초보 투자자들이 빠르게 이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영상을 빨리 마무리할게요. 저도 나머지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함께 공부하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